포인트를 정리하자면은 시장은 다음 주에 아까 얘기했던 소비에 대한 기대감, 전통적으로 그거를 망치고 싶지 않는 칠면조 해갖고 파티해야 되는데 주시장이 망가지면 좋아라 하겠나. 그거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가 개입을 해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코인 마켓이 FTX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요리지 효과라고 하지만 그렇게 확 들창나진 않아. 괜찮다. 오케이? 기업이 또 등장한다.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7분 19초. 오늘은 수학 능력 평가 시험 때문에 1시간 수년 개장해서 10시에 지금 개장했고 7분 지났네. 지수는 12포인트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은 7원 오르고 별 내용은 없습니다. 환율이 오른 거는 위안화에 연동돼서 같이 약세. 환율이 오르는 건 원화 약세. 위안화도 오르면 뭐 위안화 약세. 항상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고와 절상절하를 아직도 착각하기 쉽지. 그렇죠. 일반 분들은 올랐다 떨어졌다 뭐.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환율 개념을 우리 한번 강의는 했었는데 그때 뭔 얘기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기준 한자 형 막 칠판에서 막 이야기했어. 했던 것 같은데 자료 화면을 찾아보시면 있어요. 시장 다음 주는 산타포즈 랠리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제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돼 있고 산타랠리 아니고 산타포즈. 전통적으로 미국은 연말이 되면 소비 시즌이잖아. 그렇죠.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 다음 주 11월 24일이 추수감사절. 11월 넷째 주가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는 월요일이 사이버 먼데이. 또 쭉 나오죠.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산타클로즈가 뭐지?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망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포즈라는 것은 우리 왜 정지? 그렇지. 잠깐 정지. 그 금리 인상이 이어지겠지만 빅스텝 정도? 그렇지. 자이언트 스텝은 물 건너 간 것 같아. 75bp를 계속 올리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10월 CPI가 조금 낮아졌죠. 그러면 11월 CPI도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10월 CPI에 주택 지표하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 걸 제대로 반영을 안 했는데도 그쵸. 소비자 물가가 좀 낮아졌어요. 그러면 11월 달 CPI에는 확연히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는 연준도 피벗? 그렇지. 피벗까지는 속단할 수는 없고 일단 포즈? 그렇지. 포즈. 왜냐하면 소비 연말에 치킨이 아니라 그 큰 새. 칠면조 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머스크 형이 빨라 보면 이게 해고가 정말 장난 아니더만 그냥 우리처럼 뭐 이렇게 박스 들고 나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로그인이 안 돼요. 그러더만 갑자기 컴퓨터에 로그인이 안 돼요. 자본시장의 속성이지만 노동의 유연성이죠. 아마존도 만몇 명 감원할 거예요. 3분의 1인가 뭐. 대량 해고가 나오니까. 메타도 뭐 수만 명 그렇지. 해고한다고. 트위터는 뭐 지금 절반 날렸고. 뭐 이제 사람이 없어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뭐. 하여튼 그거야 뭐 그런 거고. 자, 다음 주도 뭐 별건 없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약간 밀리는 형태 오늘처럼. 그러면은 좋은 것들을 찾아서 계속. Bad is good. 지금은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쁜 게 좋은 거야 지금. 뭐 시황은 그래서 별건 없습니다. 환율이 이미 꺾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환율이 그렇게 급하게 꺾을 수 있는 거는 미국과의 교감을 했고 일본이 먼저 단행을 했지. 개입을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금통위도 다음 주 24일 날 있는데 금리 인상은 25bp 정도. 금리를 많이 올린다고 원화가 절상돼서 환율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지금은.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금리 인상폭을 좀 줄이는 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금융위기 올판인데. 그러니까 사실 금융위기 우리 사실 뭐라 그래야 돼 보도되는 그 레고랜드발 사태에서 PF 뭐 회사채 CP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이지만
쉽게 시스템이 붕괴되지는 않아요. 다 대응책들은 일단 있거든. 그렇죠. 근데 그걸 독단적으로 하기엔 힘이 약했고 음. 결국에는 미국과 공조해서 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고 시간은 벌어놓는다. 그럼 음. 버는 시간 동안은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갈 것 같고 음. 내년도 내년대 얘기고 우리 그렇죠. 다음 주 우리 다음 주 얘기하는 우리는 거잖아. 항상 다음 주만 얘기하는 거니까. 위클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럼 기업을 또 봐야죠. 기업. 들리는 카더라에 의하면은 음. SM이 상당히 또 지금 활발합니다. 사우디 사우디는 아니야. 네옴시티는 오늘 이제 주제인데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또 우리 신드렁하고 대형주 쪽은 오히려 조금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이런 쪽이 받는 것 같은데. 막상 오면 재료 소멸이야 항상 우리나라는. 근데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음. 쉽게 소멸될 것 같진 않고 그렇죠. 질질 뭐, 끌면은 또 한번 시세 줄 것 같긴 그치. 해. 네.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토탈 규모 670조 원 이 네옴시티가 근데 이제 사업비라는 게 상당히 계속 들어가잖아. 1,300조 원, 1조 달러까지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6%밖에 지금 발주가 안 나갔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90몇 %가 남아 있지. 그 중에 조금만이라도 받고자 지금 길을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치? 뭐 대통령 얘기했는데 G10에 갔다가 지금 빨리 왔거든. 빈살만 때문에 빨리 온 거겠지. 그러겠죠. 네. 좋게 생각하고. 다행이네. 네, 다행입니다. SM은 지배구조 이슈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 IT도 중소형주 중에 회사는 좋아, 잘 되고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주가 떨어지는 기업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다 지들끼리 헤쳐먹는 거지. 맞아. 지들끼리라는 건 대주주의 전횡이잖아.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지 않는 거야. 상속 증여를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주가 올라가면 비싸게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주가를 눌러버린다라는 얘기처럼 회사의 주가는 관심이 없고 일반 주주들은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안 올라가. 열어보면은 그런 이유들이 맞아. 많더라. 근데 SM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배구조 이슈가 등장을 했는데 아마 흔들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한 거는 너무 소문적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SM이 좀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저는 항상 등장하면은 네, 나오는 거죠. 네, 개별 기업이 보이면은 무료 문자 서비스. 저희 그 댓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계좌 개설 링크로 계좌 개설이 되시고 잔고 100만 원 이상 유지 시 무료 문자 서비스를 보내드리는데 텔레그램의 가치 투자 클럽 지금 뭐 거기에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 한 5만 명 정도 넘잖아. 그렇죠. 가치 투자 클럽 제일 큰 방일 거야 아마. 그 가치 투자 클럽하고 자료도 제일 좋아. 제일 좋고 자료는 직접 생산한 그렇죠. 네. 한때 그 텔레그램에 방들이 많았는데 우리도 방을 가지고 있지만 주식 돋보기라고 네. 뭐 대부분 자료라는 게 물론 우리는 이제 자료를 나도 이제 저장해 놓고 읽어서 이제 방송용으로도 많이 쓰기 위해서 하지만 기사 스크립트를 연동시키잖아. 맞아요. 네. 근데 워낙 그 많은 채널들이 이제 기사 스크립트 연동이라서 이제 복잡해지는 공해가 돼 버려서 맞아. 기사는 좀 많이 줄이고 분석이나 그 자기네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래서 텔레그램 가치 투자 클럽과 네이버 카페의 스톡 헌터 네, 스톡 헌터에 가면은 전화번호가 있고 계좌 개설이라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쪽으로 전화를 해보시면 됩니다. 내년 상반기 초 때는 이제 고액 계좌들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니까. 그래도 잔고의 고액 계좌들 분들 위주로 조금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많이는 못 모시겠고 상위 한 10분에서 네, 20분 정도. 왜 웃어요? 내가 하자고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거긴 고액 계좌가 아니잖아. 고액, 자본주의라 그러잖아. 자본주의. 고액 계좌들만. 그러니까 코인으로 많이 벌었어야지. 코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FTX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실물 금융 쪽에 뭐 이게 파급이 있을까?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다행이. 그렇죠. 근데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진행형인 것 같아. 근데 이 가상화폐가 참 그렇다. 뽀개버리는 거지. 물이 빠지면 이제 다 실체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증발시켜 버리면은 뭐 여러 가지 화폐 가치도 좀 절상이 되니까 중앙은행이나 페드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렇죠. 나쁜 일이 아니지. 물론 이제 젊은 층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이 한탕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데 가치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코인들이 알트코인들이 많고
난무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세계에서 놀던 거.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죽어버린 것도 있고. 시장 좋을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 무식해서 뭐 블록체인은 몰라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상식 수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꼭 지나면 상식이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상식이 맞다는 거. 항상 버블은 꼭 그래 뭐 이번은 달라. 당신 잘 몰라서 그래. 원래 잘 몰라야지 버블이 일어나요. 그래서 버블이 올 때는 버블대로 또 따라가지고 그때그때 그렇지 뭐. 선응합시다.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코인 쪽은 지금 당분간은 계속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고 그게 이제 약간 실물 자산이나 실물 금융 실제 금융 쪽으로 영향이 있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레버리지 계좌 그 파생 예. 한때 이제 마진 FX가 유행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 마진 똑같은 얘기지만 자본주의가 내 맨날 환율 얘기할 때 NDF 환율이라고 얘기해요. 난 딜리버리 포워드라고 그래서 실물이 인수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거래를 체결하면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막 거래하다가 나중에 정산 금액만 주고 받는 걸로. 그게 이제 난 딜리버리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마진 FX도 그렇고 코인 시장에서의 레버리지도 그렇고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실제 왔다 갔다 하는 건 없는데 나중에 오늘 하루 딱 끝났어. 그럼 정산해 보자. 뭐 이 정산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너무 커져서 대여 쪽 그 디파인이라고 그러죠? 네, 디파인. 대여 계좌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대여는 아니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그냥. 그게 일종의 대여거든. 그래서 빌려주면 이제 그렇지. 그 배당 근데 우리가 그거 알고 있는 대여는 보통 이제 불법적인 대여들이 많았던 거고 얘네는 합법이 아니라 편법? 무법이겠지. 근데 레버리지를 이게 법이 없잖아요. 없죠. 아직 규제된 코인에 대한 법이. 법이 없으니까 불법은 아닌데 한때 뭐 수익 20-30%씩 주고 그랬잖아요. 빌려주면 내 코인 빌려주면 이제 많은 데는 200배까지 쓸 수 있대요. 100배, 200배. 그렇지. 예전에도 그랬어. 마진 FX도 기본이 100배. 그러다가 막 줄이고 50배, 국내에서는 뭐 20배로 줄였는데도 지금은 흐지부지 다 없어져 있는 것처럼 됐지만 그 파생으로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언뜻 보면은 대박일 수 있지만 그냥 순간 쪽박이거든. 본인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예전에 파생 많이 해봐가지고 200배 터질 때 어때 기분이 형? 쇼 쳐서 200배는 아니고 40. 그러니까 100배 아니었어? 100배? 2001년도 9.11 9.11 테러 터질 때 이제 커스피 옵션, 풋 옵션을 네이키드로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40배. 40배였어? 네, 40배 정도 하루에. 어. 이게 무슨 뭐 로또 복권이랑 똑같지. 그게 다 망가집니다. 그때 기분이 기억나? 안 납니다. 네. 지금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좌절한 것만 기억나요? 네. 왜 그랬나 몰라. 저 어디 왜 일로 왔니? 본인의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그쵸. 거. 네. 근데 이제 걱정돼서 가상화폐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나 이 제도권에 있는 시스템 금융 회사들은 분리를 해놓는단 말이야. 돈을 고객이 맡겨서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예탁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잖아. 그러면은 다 예탁금도 증권사에다가 넣지만 증권사도 예탁원에다가 따로 빼고 그렇죠. 이걸 다 분리를 시켜놓는다고. 주식도 마찬가지로 빼놓고 하는데 코인 시장은 그게 없잖아. 그렇지. 거래소가 그걸 돈을 다 맡아가지고 막 섞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일부 고객이 맡긴 예탁금 코인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네 투자하는데 유용을 하고 일부 횡령도 발생하고 다 걸렸잖아. 다 터지니까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지. FTX 창업자가 투자 자료 주는데 자기가 엑셀에다가 하나 쳐넣어서 줬다면서 수조 원의 금융을 다루는 회사가 그렇게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코인이 좀 심리적으로는 며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제도권 이 금융 시스템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자 어쩌다 일로 왔지? 네. 자 종목 얘기하다가 근데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순간순간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 저는 따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SM 하나 좀 얘기했고 그 IT 지금 아르테미스 이제 프로젝트 하잖아요. 오, 네, 미국이 진행이죠. 다시 달과 화성으로 정조준하는데 결국 이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 우주로 가게 돼 있죠. 네, 그렇지. 옛날 케네디 때 또 소련하고 달 탐사 경쟁하듯이 지금 이제 그래서 조궤도 위성 쪽으로 굉장히 또 활발하고 이제 중국
보다 앞서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술적인 병목이 하나 있어요. 워낙 고주파인데 이 위성의 시스템인 패키지로 이렇게 반도체 덩어리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고주파잖아요. 그러니까 칩 간의 간섭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EMI 차폐 기술을 찾으러 담당자들이 국내로 막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나는 누구 어떤 회사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뭐 어떤 다 얘기는 그래서 실제로 기술의 활용도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는 반도체 쪽만 봤는데 이게 우주항공 쪽에서 굉장히 전용될 수 있겠다. 그냥 상상이지만 뇌피셜이지만 통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주파 5G, 맞아요. 뭐 이음 5G, 뭐 6G. 그래서 우리 6G를 5G는 거의 지금 뭐 후야부야 되고 6G로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건데.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통신의 그 데이터가 고주파 많은 데이터를 신어야 되니까 이게 예전에는 안테나가 좀 이렇게 면적이 작았잖아요. 그렇죠. 점 대 점으로 이렇게 통신이 오가는 게 면 대 면, 면적으로 통신을 받는. 그죠? 맞아요. 그래서 한때 6G를 얘기할 때 항공우주라는 개념으로 위성에 저궤도 위성에서 밑으로 쏠 때 구름에 같이 부딪히 걸 수도 있고 하면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비행기 둥그런 면에다가 면으로 뭘 받아서 밑으로 쏘는 이런 뇌피셜적인 개념이지만 지상에서도 이렇게 기지국 간이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간에도 면 대 면으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통신이 면적을 딱 닿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제한적으로 잘 커버링 치려면은 차폐. 그렇죠. 왜냐면 EMI. 이게 주파수라는 게 지 맘대로 가기 때문에 간섭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떤 대상한테는 시그널인데 그 주변에 있는 칩한테는 이게 노이즈가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폐를 해야 돼. 간섭이라는 네, 거 맞아. 그래서 하여튼 뭐 기술이 그런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XR, MR 놀이 맨날 얘기하지만 맞아요. 똑같은 이슈인 거예요. 그것도. 머리에 써야 되는 거 여기로 엄청나게 뭘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잘 하겠죠. 그렇죠. 이게 내년 1월부터 스페이스X 국내 그 서비스를 하잖아요. 네, 이거 다 직결돼 있는 거예요. EMI 차폐. EMI 차폐 기술.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은 도료로도 가든 도료, 페인트. 스마트폰도 이 친환경 도료도 이제 플라스틱, 도료, 뭐 필름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자동차도 도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면적으로 아까 통신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도료의 어떤 특성상 그다음에 이게 더 나가면 스텔스기도 특수 도료를 쓰잖아. 표면 자체가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런 전자파를 흡수해서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왜 미사일 쏠 때 뚜껑 열다가 잡히고 그러잖아. 미사일 쏘면은 거기는 그렇지. 미사일 개폐기가 열릴 때 그때 스텔스가 잠깐 꺼지는 그 부분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점으로 보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특수한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들이 도료 쪽으로도 좀 그래서 페인트 회사들이 일부 지금 막 그런 걸 서두르고 있고 그렇죠. 가장 머티리얼로 하는 건 뭐 KCC 같은 데가 제일 선두겠지. 그렇게도 볼 수 있다. F-35 그때 그 스텔스 그 그렇지. 히토류가 중국산이라고 해서 인도를 안 받았었잖아요. 처음에. 그게 코발트 사마륨이라는 굉장히 맞아. 히토류였는데 어. 그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발라야지 이게 이제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탈중국하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아르테미스도 달에 있는 자원 탐사하러 가는 거야. 히토류뿐만 거기에 또 많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광물이. 많은 자원이 있죠. 그 아르테미스는 달 채굴선 이렇게 다른 오염식 오염시키든 뭐라든 화성도 가야 되고 가야 되고. 결국 사람의 화성 가야 돼. 그렇지. 미국은 중국에서 빼내기 싫으니까 달에 가서 빼내려고 뽑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일론 머스크의 이제 마지막 남은 꿈이 화성에 이제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 하여튼 네 저는 힌트만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점. 네. 네. 그거를 제가 문자 무료 문자 네, 무료 문자로 주워갖고. 좋습니다. 네. 무료 문자 좋습니다. 네. 서비스로. 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IT 얘기가 사실은 난 제일 궁금해.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로체 시스템즈하고 FNS 테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뒤로 좀 주가가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로체는 딴 데 가서 얘기했구나. 아니 로체도 이야기했어요. A5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A5는 근데 뭐 내후년 말이니
완곡이니까 이건 너무 먼 이야기지만 일단 이제 지금 L8 쪽에 이제 LCD 드러내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투자는 일어날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OLED 중소형 쪽은 거의 천상천하 유화 독존 됐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다 제압해버리는 거죠 지금. 애플도 이제 2호나 3호나 하려다 하가 오히려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오히려 또 굽히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기 그 때문에. 우리 왜 기사 왜 버핏 온께서 오렌 버핏이 TSMC의 주식을 5조 원어치 샀다. 물론 직접 주문을 내신 건 아니고 그 벅셔 해서웨이가 그쵸, 네. 샀는데 거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결제를 올렸을 때 이거 물론 요감했겠지. 근데 하여튼 TSMC를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우리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방에서 애플과 그 그리고 애플 서프라이 체인인 것 같아요. 테슬라. 네. 그 상당히 뭔가를 근접한 것 같은 맞아요. 칩. 칩과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해 이익을 6조에서 6조 5천억 정도 벌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이 30조가 있어. 이 회사가. 그동안 안 쓰고 있었던 거지. 잘 챙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많이 봐야 되고, 그 이제 그거는 결국 타고 올라가면 이제 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애플하고 테슬라죠. 그렇지. 네. 진짜 또 필드에 있는 전문가의 얘기로 애플이 엑사를 못하면은 전 세계 아무도 못한다. 그렇죠. 애플의 M1 칩이라는 칩 자체는 뭐 상상을 불허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칩이 나왔을 때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부에서는 환호, 일부에서는 절망감. 했죠. 절망했지. 저건 따라갈 수 애플이 팹리스가 아닌 게 다행이지. 진짜. 지네 제품만 쓰니까 다행이지. 다른 데다 팔았으면 다 망했어 팹리스는. 지금.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헛짓거리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뭐 도지코인이나 뭐 코인 쪽에 막 그렇고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직원 뭐 해고하고 하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그 컨셉은 상당하다. 그렇죠. 상상을 초월한다. AI 기반으로 이렇게 잘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 지난주인가? 그 11월 11일 오후 11시 11분 11초에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FSD V11, 그러니까 FSD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의 버전 11, 요거를 직원들 용으로 배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 와이드 릴리즈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 배포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율주행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는 뭐 고속도로 주행, 시내 주행, 이게 스택이 막 나눠져 있다 그러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주행 뭐 이런 것도 나눠져 있고 그것도 뭐 이게 가격이 다 다르고. 근데 이제 FSD 11을 공개한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못하면 전 세계 아무도 못한다. 주변에 얼리 어댑터들이 많지. 타는 사람들. 많지. 굉장히 많지. 하여튼 무인 자동차의 개념하고 풀 셀프 드라이빙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 셀프 드라이빙은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 거기 차 안에. 근데 무인 자동차는 그러니까 뭐 오토파일럿. 그렇죠. 오토파일럿. 자, 그래서 자율주행 이슈도 IT에서는 큰 화두가 될 것 같고. 캠트로닉스는 요즘 연락 안 하니? 그 우리 봤던 상무 있잖아. 김웅수 성우. 지금 부사장일걸요? 부사장이야? 캠트로닉스는 요즘 뭐 하나? 열심히 하고 있지. 열심히? 지금 괜찮아요. 숫자도 실적도 뭐 나쁘지 않고. 그래? 네,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HL만도, 모트렉스,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뭐 칩셋 미디어까지도 갖다 확장하던데 그렇죠. 더 나아가면 이제 카메라로 가야지. MC넥스 MC는 뭐 하냐 요즘? 열심히 카메라 하지. XR 연락 좀 해. 야 XR에 12개 카메라 들어간다. 맞아요. 네. 우리 MC는 안 들어가나? MC는 그 A사는 안 들어가지. 그래? A사는 이노텍이 들어가죠. LG 이노텍이. 이노텍이. 거기에 검사 장비를 우리 H사 반도체에서 들어가죠. 그 얘기 있더라.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애플의 아이폰이 이제 14이 지금 약간 부진하잖아. 왜냐면 13, 13하고 14하고의 차이점이 애매모해서 또 14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으로 택배를 가야 되는데 배송이 잘 안 돼. 뭐 물류 시스템이라든지 뭐 때문에든지 딜리버리가 지금 연말에 이거 확 밀어내야 되잖아. 소비 그렇죠. 시즌인데. 근데 잘 안 돼가지고 14보다는 15, 15 뭐 15까지가 다음 내년도에 이제 나오겠지. 근데 이제 15 버전에서는 울트라라는 명칭으로 해서 폴디드 줌. 폴리드 주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기업이 또 검사 장비 또 해요. 하더라. 검사 장비는 아마 해야 될 거. 그래. 그게 아마 그리고 볼 가이드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이제 오케이. 제2전자가 또 아마. 네. 그치. 네.
이게 애플이 하도 지랄. 우리 방송 보고 애플에서 뭐 한번 회사에 코멘트 한 적 있어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정말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게 한 1년 됐는데 아니 무슨 애플이 우리 방송을 보고 뭐 코멘트를 이거를 뭔가 AI가 뭐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있나 봐. 애플이라고 코멘트가 나오면 대충 네. 뭉뚱그리죠. 참 보지 마세요. 방송하기 힘들다. 애플 보지 마세요, 우리. 난 애플 써 그래도. 네, 나도 애플 써. 그리고 우리 다 너 때문에 다 이거. 옛날에 전에는 삼성 갤럭시 우리 패드인가 뭐지 좀 큰 거 있어. 네. 노트 두 개를 들고 다녔더니 와 손을 못 잡니 너무 커가지고. 이제 익숙하잖아요. 너무 커 아직도 이게.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안 줄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를 나중에 이제 서버로 쓰겠지. 서버로 써서 워치 여기 워치하고 XR로 다 뭔가를 그렇죠. 여기다 이거를 얹어다 봐. 이거 안 되잖아. 무거워서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귀때기 떨어지지. 네, 열나요. 그럼 화상이 뭐 화상. 열도 나고. 그러다가 이걸 다 뭉쳐가지고 자동차로 다 때려 쳐넣든지 아니면 애플은 디바이스가 다 연동되잖아. 참 그 설명 심플하게 잘한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 때려 넣으면 되는데. 그 자동차로 다 이런 거 때려 배워야 쳐넣으면. 돼. 내가 참 쉽게 설명하는 거. 그러면은 워치 하나로 웨어러블로 뭘 하나 걸치고 차로 다 때려 쳐넣으면은 그게 이제 바퀴 달린 서버가 되는 거고 맞아요. 모든 통신을 다 받는 거고 통신 자체가 이제 안테나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옛날엔 샤크 상어 모양으로 있다가 그 뭐 뒤에 유리에다가 이걸 뭐 안테나 덧핑을 했다가 이제는 자장 껍데기에 다 뒤집어 씌울 걸 수도 있겠다 싶어. 나의 그냥 뇌피셜이야.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걸리겠지 당연히. 근데 최근에 LG 쪽에서 굉장히 그 6G 주파수에 대한 테스트 했잖아요. 그게 그 실제로 활용 거리 300m인가 뭐 나온 것들이 있거든. 이게 6G가 우리 이야기했었잖아요. 6G 빨라질 것 같다. 바이든 되고 나서 그렇지. 우리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5G 아직 밀리미터 웨이브가 안 깔렸는데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진짜 미국이 속도를 내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중국을 제치려면 결국에는 물리적인 거는 좀 한계가 있고 그건 자기들도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죠. 기술적으로 금융적으로 이렇게 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탈중국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세상이 와, 뭔 소리야. 근데 공부 생각해 보면은 브레인 뭐 거기도 있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나름 이해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린 정치적으로는 빼놓고 맞아요. 경제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 경제적으로만 봅니다. 그럼.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뭐 섹시한 거 없어? 다음 주 상한가? 다음 주 상한가? 반도체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파츠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소모품 숫자가 괜찮고 저는 이제 그 일단 미국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이제 원익 QNC하고 월덱스. 월덱스. 왜냐하면 이제 원재료 회사가 미국 자회사이기 때문에 월덱스는 이제 그 인곳 회사 이제 미국 회사 WCQ라는 회사가 이제 있고 원익 QNC는 MOMQ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IRA에서 보셨겠지만 결국 미국 바이오메리카예요. 법안 자체가. 그러면 그렇지. 바이오메리카면 그 미국 자회사 나를 따르라. 미국 자회사 있는 애가 유리하죠. 그렇지. 미국에서 팔아먹기는 훨씬 유리한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그 2차 전지에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그림으로 갈 수도 있다. 걔들이 반도체 굴기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포인트를 정리하자면은 마켓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말미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는 마켓 시장은 다음 주에 아까 얘기했던 소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거를 망치고 싶지 않는 이것이잖아. 그러니까 칠면조 해갖고 파티 해야 되는데 주시장이 망가지면 좋아라 하겠나. 그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가 개입을 해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그 시스템은 아까 얘기했던 코인 마켓이 FTX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시뇨리지 효과라고 하지만 그렇게 막 말이 좀 그런데 괜찮다. 오케이. 그냥 평이하다. 이 정도면은 기업이 또 등장한다. 기업은 우리가 얘기했던 SM 또 움직여 또 지금 뭐 방송만 하고 있으면 움직여. SM
그다음에 뭐였지? 모- 모기업. 기업 이야기는 안 했고. 기업 이야기는 안 했구나. 그래도 하면 떠오르는 기업도 있다. 그래. 있잖아요. 상징적으로 우리 네. 방송 많이 EMI 차폐 열심히 하는 그렇지. 회사 있고요. EMI 차폐 기업.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로스체 시스템즈하고 FNS테크를 이제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반도체 굴기 바이오 아메리카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원익 QNC하고 월덱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새로운 게 없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이슈 하나가 나왔는데 일본에서 다이오 유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수동 소자하는 회사니까 수동 소자는 깨소금처럼 다 들어가. 여기 뭐 PC도 들어가고 자동차도 들어가고 뭐 TV 들어가고 서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MLCC처럼.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뭐 컨콜은 큰 재미가 없지만 그 회사들이 보는 전방 시장에 대한 그거는 굉장히 제일 빨라요, 애들이. 근데 이번에 어떤 코멘트를 했냐면 4분기에 중국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완료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15%가 떠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생각보다 이게 리오프닝이 되면 중국 그 스마트폰 재고가 빨리 소비되고 그러면 리스토킹을 내년 초부터 하면 반도체 특히나 모바일 메모리 쪽에서는 수요가 괜찮을 수 있겠다. 지금 뭐 스마트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없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네. 스마트폰 다 안 좋다 그러고 내년도에 그렇죠. 경기 침체를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또 얘기하지만 시스템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한 방에 막 뽀개지는 않는다. 살짝 위기가 오긴 했었어. 그렇죠. 환율 때문에 뭐 우리 같은 환쟁이들은 이상한데 하다가 그래도 넘어가잖아. 개입을 막 하고. 그렇죠. 그건 우리 덕단의 개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글로벌 미국의 개입이지. 미국의 개입으로 일본 막 우리나라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시스템을 조금 정립해 놓고 올해는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갈 것 같다. 그 내년은 내년도 얘기니까. 그지? 그렇죠. 근데 반도체나 IT는 아까 얘기했던 뭐 XR 그다음에 자율주행 뭐 이게 되게 빨라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의외로 태동하는 그 밑바닥의 저변에 굉장한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요. 잘 찾아봅시다. 잘 오히려 찾아보면. 이제 섹터 종목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군데군데 그러다가 이제 뭐 네옴시티 테마도 좀 뭐 따라가 그렇죠. 할 땐 하고 네. 뭐. 광고한도 한 번씩 보고 뭐 그런 알겠습니다. 거지. 좋은 아이템이 등장하면 네. 무료 문자 서비스 드릴 테니까 네.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증권의 계좌 개설이 되시고 잔고 100만 원 유지되면은 텔레그램의 가치 투자 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의 스톡 헌터를 통해서 무료 문자 서비스가 나갑니다. 내년 초 뭐 정확히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계좌 잔고 상위에 있는 분들 몇 분은 초분잉해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얼굴을 뵙도록 하는 기회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치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빨이 아직도 아파. 이빨을 너무 까니까 이빨만 존나 아프고 직업병이야 이것도 그지? 귀도 잘 안 들려.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마무리. 안녕. 안녕.